네, 2020년 3월 17일 화요일 조선일보 일면 기사입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성남교회 49명, 부천교회 15명, 예배 강행이 부른 집단 감염. 16일 경기 성남시의 은혜의강 교회에서 40명의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했다. 지난 9일 첫 발생 후 일주일 새 교인 135명인 이 교회에서는 교인만 46명, 교인 접촉자 1명 등 총 49명이 감염됐다. 수도권에서 벌어진 집단 감염으로는 129명의 확진자가 나온 서울 구로 콜센터에 이어 두 번째 규모다. 은혜의 강 교회에 앞서 이미 전국 곳곳에서 중소형 교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집단 감염이 발생했었다. 신천진 교회를 제외하고도 전국에서 모두 7곳의 교회 관련 확진자는 140명에 이른다. 부산 온천교회 36명, 서울 동대문구 동안교회 관련 24명, 부천 생명수교회 15명, 수원 생명샘교회와 경남 거창교회에서 각각 1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교회를 통한 집단 감염이 추가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16일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전국 개신교 교회는 56,879곳이었다. 개신교에 따르면 전국 교회 중 80% 이상이 현금으로 건물 임차료를 내기도 버거운 미자립 교회라고 한다. 미자립 교회는 상당수 도심에 있는데 상가, 건물 지하 등에 위치해 좁고 환기가 잘 안 되는 환경이다. 이런 교회는 집단 감염 우려가 높은 데다 병원, 요양원과 달리 교인들의 거주지가 다양해 지역 감염으로 확대될 우려가 크다. 한편 이날 우한 코로나 확진자 8,236명 중 사망자는 81명으로 치명률은 0.98%를 기록했다. 네, 두 번째 기사입니다. 황교안, 미래한국당의 비례명단 거부, 거세진 공천 내용. 미래통합당이 서울 강남 공천과 비례대표 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 공천 문제로 내용에 빠졌다. 통합당 최고위원회는 26일 공천위원회가 서울 강남을에 공천한 최홍 후보에 대한 공천을 취소했다. 최근 사퇴한 김영호 전 공천위원장에 대한 황교안 대표 등 당 주류의 반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공천위 이석연 부위원장은 일단 최고위 결정을 받아들인다면서도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통합당은 이날 미래한국당이 발표한 비례대표 후보 명단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통합당이 영입한 20여 명의 인사 중에 미래한국당 비례 42명단에 들어간 사람은 5명에 불과했다. 특히 안정권인 20번 안에는 단 1명뿐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 유영하 변호사는 아예 명단에 들어가지도 못했다. 황 대표는 비례명단 공개 직전까지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당 출신 위원들로 구성된 미래한국당 최고위가 이날 공천위 비례명단 결정에 반발하면서 추인 절차도 밟지 못했다. 황 대표는 고민스러운 상황이라고 했고 황 대표 측은 비례명단 전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세 번째 기사입니다. 한은도 긴급 처방, 금리 사상 첫 0%대. 우한 코로나 사태로 우리나라도 사상 초유의 0%대 금리 시대를 맞게 됐다. 한국은행은 16일 임시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연 1.25%인 기준금리를 0.75%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임시금통위를 연 것도 0.5%포인트 큰 폭으로 금리를 내린 것도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그만큼 코로나 사태가 우리 경제에 주는 충격이 심각하다는 뜻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코로나 확산 속도와 강도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강해 경제 위축 정도도 예상보다 크다. 영향도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금리 인하 필요성을 말했다. 그는 필요시 국채 매입 등
하느니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망라해 적절히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기준금리가 0%대까지 낮아짐에 따라 연 1%대인 시중은행들의 예적금 금리도 빠르게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네, 오늘 마지막 기사입니다. 달러 투하 작전도 안 막혔다. 미국 증시 문 열자 폭락. 우한 코로나 충격을 막기 위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제로금리라는 특단의 조치를 15일 내렸다. 하지만 아시아, 유럽에 이어 미국 증시가 한때 11% 넘게 하락하는 등 세계 증시는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다시 주저앉았다. 연준은 이날 임시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1에서 1.25%에서 0에서 0.25%로 1%포인트 내렸다. 미 기준금리가 0%로 돌아간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잦아든 2015년 이후 5년 만의 일이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모든 도구를 동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으나 이날 글로벌 시장은 일제히 하락했다. 미 다우 존스는 증시가 열린 직후 9.7% 폭락해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다. 앞서 16일 코스피는 3.2% 내려간 1714.86의 거래를 마쳤고 일본, 홍콩 증시는 각각 2.5%, 4.0%씩 내려왔다. 독일 등 유럽 증시도 거래 시작 직후 10%씩 급락했다. 연준은 17일에서 18일 예정됐던 금리 결정 회의를 이틀 앞둔 일요일 오후에 긴급히 기준금리 0%라는 초강수 대책을 내놨다. 앞서 연준은 지난 3일 임시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이미 한 차례 0.5%포인트 낮췄었다. 연준은 금리 인하와 함께 최소 7천억 달러, 약 860조 원 규모에 달하는 양적 완화도 재개하기로 했다. 2007년 부실 주택담보대출이 촉발한 글로벌 금융위기 때 순차적으로 사용했던 제로금리 양적 완화라는 특단의 조치 두 개를 이번엔 코로나 쇼크에 맞서 한꺼번에 꺼내든 것이다. 미 연준이 최고 화력 바주카포를 뽑아든 셈이라고 누리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자신의 트위터에 적었다. 미국에 이어 세계 주요국도 잇따라 금리 인하와 돈 풀기에 가세했다. 뉴질랜드, 홍콩, 중앙은행은 16일 기준금리를 즉각 0.75%, 0.86%포인트씩 낮췄고 일본은행은 부동산 투자 신탁자산 등의 매입 규모를 지금보다 2배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러한 중앙은행들의 전격적인 조치에도 시장은 바이러스가 경제를 멈출지 모른다는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이내 미끄러졌다. 무디스의 마크 잔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연준이 코로나로 인한 시장 마비를 걱정하는데 시장이 안도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파월 의장이 마이너스 금리는 부적절하다고 단언한 것도 추가 대책은 없다는 공포를 불어일으키며 시장 불안에 기름을 부었다.